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병국입니다. 예.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여주와 양평 지역 국회의원인 정병국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나라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에 앞서서, 의원님 좀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드려서 정말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 정기국회가 어제 이제 개원을 했어요.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지금 계속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금 우리 지역 예산도 좀 챙기기 위해서 읍면 동별로 이장들 또 통장들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 또 이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지역 현안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 현장에도 찾아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말씀이 나와서 예. 말씀드리는데, 전에 보니까는 농어촌 민박제도에 네. 관련해서도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법의 부조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민원도 좀 있었나요? 여주 양평을 보면. 양평에서 그런 민원이 좀 많아요. 네. 양평은 민박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법 개정안을 냈고요. 그 법 개정안은 지금 농촌을 좀 6차 산업 시대로 이끌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 펜션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실에 너무 안 맞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할 부분 현실화하고 또 양성화해 드릴 부분들은 양성화를 하고 하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좀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서 정책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좀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면목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문제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고 또 법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지금 법들이 산적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계류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상임위 활동 보통 2개 정도 하시는데, 그다음에 외교통일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들어봐셔서 이제 아시는데, 4차 산업특별위원회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 위원회지요?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있으면 그런 한시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하고 새로운 기술 문명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 상임위원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이제 부처가 다 관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제가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각종 법 정비라든지 또는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어야 될 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정부에게 권고할 거는 정부에게 권고를 했고 또 법안 낼 거는 법안을 제출을 해서 지금 이것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정책적인 대안들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생활의 변화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좀 한번 소개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시애틀을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이러한 세계 최고의 그 IC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을 했고 또 전문가들을 만났고 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싱귤레리티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교육기관도 저희들이 전부 다 방문을 했고 그분들과 간담회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간담회를 하다 지역에서 민원 중에서 시장 상인회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전통 시장을 좀 살려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여준만 하더라도 중앙동 들어가 보면 뭐 한 집 건너서 빈 가게들이 나와 있고 지금 그 전면적으로 이 전통 시장들이 죽고 있는데 이건 또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대형마트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형마트 거리 제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SSM법이라고 그래서 전통 시장으로부터 1km 이상 안에는 그 대형마트를 둘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전통 시장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대형마트도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가? 이게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직구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존 그 방문을 했다 깜짝 놀란 게 마트에 들어가요. 제가 마트에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마존 회사에서 그 카드를 하나 줘서 카드를 지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골라갖고 나오는데 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계산합니까? 그랬더니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집었는지도 다 체크가 돼가지고 그냥 나오는 이런 거를 보고 좀 참 깜짝 놀랐고요. 또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앞으로 그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일을 안 해요. 또 아마존에 그 물류센터를 가봤는데 물류센터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물건들이 아주 정연하게 그 아이템별로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도 없는 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 여기 불을 켜보니까 뭐 난삽해요. 정리정돈도 안 돼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전 세계로 보냈느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로봇이 하기 때문에 불이 없어도 하고 바코드만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기계가 다 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보세요. 마켓에 카운터에 돈 계산하는 사람 저번 한 사람도 없고 또 이 물류센터에 그걸 분류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기계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뭐를 하고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뭐를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틈새를 삐집고 나가야 될 부분은 엔터테인먼트다.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노래, 오락, 뭐 여행, 뭐 이런 영화, 뭐 이런 데에 이제 그 많이 그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재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틈새를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가서 또 깜짝 놀란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로봇세 얘기를 해요. 로봇세. 이제는 로봇세를 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로봇세를 걷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선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해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이걸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자리를 뺏은 로봇이 대신 로봇세를 내야 된다. 그 로봇세를 정부가 그걸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게 기본소득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진보 진영에서 잘못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게 어떠한 그 재원 조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을 로봇이 대신해서 사람이 뺏긴 일자리에 대한 세금을 오히려 걷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또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 정치인들이 참으로 연구하고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법제화를 하는데 로봇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어야 되는지 그 나라의 경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변화하고 그 변하는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어떤 그 제도를 갖추고 어떤 그 정부에 권고하고 네. 어떤 시장에 새로운 그 윤리를 만들고 네. 하는 게 그럼 4차 산업특별위원회에서 하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복잡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좀 캐치했던 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아마존이 지금 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이 됐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처음에 아마존이 출발했을 때는 책을 딜리버리하는 회사였었거든요. 책 판매하는. 그렇죠. 네. 그게 점점 나가고 아이템을 확충을 했죠. 그 모든 소비재를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쇼핑몰 통해 가지고 배송을 해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정병국이가 요 시점에서는 어떤 물건을 원한다. 그러면 정병국이가 쓰는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띄워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요 시점에서는 요런 물건을 살 거다. 요런 물건 어떤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턴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아마존 공화국에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지역과도 연관된 부분입니다만은 이번에 네이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ICT 산업으로서는 제일 큰 회사가 네이버 아니겠어요? 네이버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를 지으려고 용인에다가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주민들이 잘못 인식을 해갖고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땅을 치고 이제 거기서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96개 그 지자체에서 지금 그게 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 여주도 지금 그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도 만나고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빅데이터 그 센터에 관리를 하는데 그 여주에는 전기량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이제 그 한전 측의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시장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쫓아다니고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전 관리처장을 제가 불러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서 지금 저희 여주시도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4천억을 투입을 해갖고 센터를 짓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치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가장 고급 인력이 200명 정도가 이제 여주에 상주를 하게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ICT 산업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변에 포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는 갖습니다만은 워낙에 이게 이제 뭐 땅을 싸게 내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네이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입지 그리고 그 건설 공기 행정적인 처리 이런 허가 내고 이런 거에서 가장 그 짧은 기간 내에 제시를 하는
고수를 선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면서 지금 유치학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요즘은 보면은 이제 태양광이 단순하게 그러한 발전을 넘어서 아파트처럼 뭐 분양하는 이런 발전 허가만 받아도 분양하는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후속으로 네.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예, 제가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예요. 네.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건 좀 바람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7월 달에 영국을 갔더니, 거기에도 목표가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제로 시대를 2050년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100% 그걸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측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제가 필요한데 영국에서는 그 보완제로 쓰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그걸 몇 %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 적게는 20%, 많게는 3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탈원전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축적해 놓은 좋은 기술들을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고 사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덮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목표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소만 자꾸만 정부에서 이 권장을 하는데, 권장하는 건 좋은데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절차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 반대한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소 몇 킬로와트 이상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역 주민들 거리로부터 얼마 거리 제한을 두는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것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떤 제도든 간에 어떤 것든 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쓰는 정책이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그냥 묻지 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 네, 그럼요. 충분하게 네. 거기에 또 대비도 좀 특히 우리 여주시가 그동안 보면 여주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와는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그동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색인, 옛날에는 농업 지역으로서 제일 좋은 쌀을 생산을 해내고 쌀하면 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브랜드 가치도 어떤 측면에서 뺏긴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를 딱 타깃을 세워가지고 우리 여주시의 이 미래 발전상을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그러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인터뷰라든가 공개된 강의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여수시가 그동안 보면은 선거제로 전환을 하고 나서 단체장이 다 단선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시정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장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계속 바뀐 측면들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정경욱 의원께서 이제 하는 말 그대로 바른 네. 어떤 정치, 바른 보수.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 보수가 좀 위기 아니냐. 네. 그것이 이제 지난 2월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요즘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그 보수의 위기 어떻게 돌파할 거고 또 이제 정명국 의원님께서 이제 오선 의원으로서 네. 그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 참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야말로 탄핵 정국 이후에 그 새로운 개혁 보수를 주장을 하고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그 바른 정치, 미래를 향한 정치를 해보겠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손을 놓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은 여당대로 어떻게 보면 폭주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것을 제대로 견제를 하거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실망만 주고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정치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민망하고 면목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내가 편한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겠죠.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그냥 남아있으면 다음에 배지 한 번 더 달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이러한 무모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뭐 초재선 3선만 되더라도 한 번 더 배지 달아갖고 내가 힘을 키워서 뭐를 해보겠다 이 얘기가 되는데 저는 벌써 5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5선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하는 이건 명령이었고 잘못된 정치가 있으면 이것을 개혁하라고 하는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들고 좀 저에게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이러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데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총선이 뭐 내년 4월인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그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요구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보수 혁신,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결국은 종점은 내년 선거에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결국 내년 선거 때문에 또 통폐합을 하거나 뭐 한다면서 통합을 하거나 뭐 하면서 또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요원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보면 이러한 부분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선거 있기 이전까지 한번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혁신의 어떤 정치 세력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그렇습니다. 하시겠다. 네. 그런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여주 양평 주민들께 추석 인사를 겸해서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평 군민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요즘 현장을 다니면서 며칠 전에는 가락동 시장도 가지장목반 관계자분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이 경매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는 일기가 좋아서 농사가 대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수확량이 많아져서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또 이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우려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고 특히 복숭아 가격이 폭락을 해서 거기에서 참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농업민들을 보았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거기에다가 경기까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가을 추수철을 맞이해서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도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모든 나라들이 열강들이 자국중심주의로 나가면서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큰 걱정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또 북한대로 그 한국을 패싱하면서 통미봉남, 한국은 제키고 미국하고 직접 통하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오면서 연일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양평 구민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가 위기일 때 국가를 지키고 구했던 분들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주 양평 국회의원이신 정명국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